네, 2024년 3월 22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상당히 고급 신문 칼럼을 하나 소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해야 되느냐, 이 고급 칼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자유를 거쳐 통일. 여러분들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 민족 자결주의를 배웠을 겁니다. 민족 자결주의는 글쎄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민 자결주의가 맞다고 봅니다. 주민 자결주의에 의한 북한 자유화 운동을 하자. 네. 그래서 북한이 자유화가 되면 그 다음에 통일로 가자. 이런 주장입니다. 최근에 김정은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하자라고 얘기했었죠. 적대적 두 국가 관계.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완성이 3.1 정신의 완성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윤석열은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통일하겠다 그랬고, 김정은은 적대적인 비통일 국가로 있자라 그랬습니다. 네. 이러한 남북 지도자들의 주장이 뭐가 다르고 왜 나오는지를 이해하려면 오늘 제 하는 설명을 조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칼럼을 쓴 주인공은 외교안보 수석을 지낸 천영우 박사입니다. 현재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하고 있고요. 3월 22일자 조선일보에 북한 자유와 국방비 1%만 투자를, 이런 제목으로 상당히 긴 칼럼을 실었는데 이 칼럼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전에 제가 먼저 하나 설명드릴 게 있어요. 아까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했는데 이 민족 자결주의는 영어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The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principle은 원칙이니까 건너뛰고 self-determination, 자기결정이죠. 줄이면 자결입니다. 그 다음에 of peoples. people이라고 하면 민중, 대중, 뭐든 좋습니다. 인민도 좋고, 인민의 자기결정, 대중의 자기결정, 뭐 국민도 좋고, 한 어느 바운더리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기 걸 결정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민족 자결, 이 바운더리를 민족으로 보면은 민족 있고, 국가로 보면 국가 거고, 주민으로 보면 주민이죠. 그냥 편하게 저는 주민 자결주의로 번역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거를 민족 자결주의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 조금 혼란이 있습니다. 이 주민 자결주의는 언제 나왔는가 하면요. 1700년대에 서양 정치사가 요동을 치죠.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앙샹 레짐이라고 해요. 앙샹 레짐 하면 영어로는 ancient regime. 구체제. ancient 하면 고대, 뭐 과거 이런 거잖아요. 레짐은 체제. 왕정같이 봉건적인 체제를 앙상 레짐, 과거 체제, 구체제를 앙상 레짐이라 합니다. 앙상 레짐을 때려 부수고 이 공화정을 향해서 가는 거대한 혁명, 세계 3대 혁명 중에 하나가 프랑스 대혁명, 미국의 독립운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영국의 명예혁명을 꼽죠. 이 프랑스 대혁명하고 미국의 독립운동을 하면서 따라 나온 주장이 아까 말한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네. 주민의 자기결정, 주민 자결주의입니다. 뭐냐? 이 주권 재민, 이 주권은 왕정국가에서는 군주국가에서는 군주가 갖고 있죠. 그게 아니다. 그 나라를 구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결정을 하는 거다. 주민이 국민이죠. 그게 주권자죠. 그게 바로 self-determination of peoples입니다. 프랑스 혁명하고 미국의 독립운동은 식민지인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결정할 거야. 영국 니들이 결정하지 마. 라고 하면서 독립을 하는 거고, 프랑스 대혁명은 프랑스의 그 군주정을 해왔는데 그걸 없애고 지금까지 이 통치만 받고 세금만 내던 사람들이 세금을 내니까 내가 국가를 결정할래. 세금 내니까 내가 결정할래 하면서 이제 프랑스 대혁명을 해서 앙샹 레짐을 때려부셨죠. 이때 나오는 것들이 주민 자결주의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구체적으로 언제 정치적으로 등장하는가 하면은 1700년대 후반에 프랑스 대혁명하고
미국의 독립이 있었고, 그리고부터 한 150년 지나서 1910년 중반에 1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제 연합국의 우두머리는 프랑스가 되죠. 프랑스가 이제 총사령관을 하면서 승리를 하지만은 이 승리는 미국의 참전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위가 확 올라가요. 그때 이제 미국 대통령이 우드로우 윌슨인데, 그가 1차 대전을 끝내기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전쟁은 끝났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패전한 국가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고 하면서 14개의 평화 조항을 발표하는데, 그 중에 나오는 것이 아까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주민 자결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패전한 나라들의 이 1차 대전 때까지는 유럽 국가들이 제국들이 많았어요. 센 나라가 주변을 먹고서 다민족 국가로 다 구성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제 해외마다 다 식민지가 있었습니다. 다 민족이 다른 사람들인데, 그런 주민들이 우리 이 제국에 있지 않겠어 하고 결정하면 독립해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패전 국가들을 쪼개버리는 거죠. 승전한 나라들한테는 이 Self-Determination of Peoples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패전한 독일이 쪼개지고, 그때 독일은 이제 프로시아에서 발생한 독일 제국인데 그게 이제 쪼개져서 몇 개가 되고, 해외 식민지들은 독립하거나 승리한 연합국한테 신탁 통치는 아니고 위임 통치를 받는 쪽으로 넘어가서, 그때 이제 독일이 태평양에 여러 개 섬을 식민지로 갖고 있었는데, 그 식민지 태평양의 섬들이 태평양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가 일본이니까 일본이 위임 통치, 신탁 통치랑 비슷한 겁니다. 하면서 일본령이 되죠. 일본이 영토가, 해외 영토가 확 늘어납니다. 이렇게 이제 주민 자결주의를 하면서, 그때 이제 오스트리아는 제국을 선언했는데 이 오스트리아 안에 헝가리 왕국이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헝가리 왕국하고 오스트리아 제국하고는 완전히 별개 국가인데, 어쨌든 형식상으로 둘이 같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만들었어. 근데 이게 둘이 쪼가져서 헝가리하고 오스트리아가 나눠지죠. 또 오스만 제국이 또 여러 개로 쪼개지고, 또 러시아가 지배했던 지금 발트해,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있는 지역들이 떨어져 나고, 이렇게 여러 이제 독립이 이루어지기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자결주의에 관심이 쏠리면서, 그때 우리는 일본에 병합돼 있었죠. 그래서 우리도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겠다라고 해서, 이 1919년입니다. 우리는 민족 자결주의로 이해를 해가지고 독립을 추진하죠. 그게 3.1운동입니다. 3.1운동에 앞서서 동경의 유학생들, 조선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먼저 하고, 또 그 전에는 김인현 1919년인데 그 전에가 무원년이거든요. 1918년 음력으로 무원년 때 대한 사람은 독립하자 하는 무어 독립선언이 만주에서 나오고, 김인현이 되자마자 2월 8일 날 양력으로 동경에서 28 독립선언, 유학생 선언이 나오고, 이어서 3월 1일 날 3.1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주민 자결주의에 의한 건데, 우리는 민족 자결주의에 의한 걸로 배웠죠. 그러나 이건 실패하죠. 왜냐? 일본은 그때 1차 대전에 연합국에 썼어요. 일본은 누구랑 싸우지 않았어요. 독일하고 싸우지 않았고, 워낙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졌어요. 그런데 연합국을 지지했기 때문에 연합국이 돼가지고, 그래서 독일이 태평양에 갖고 있던 해외 식민지를 일본이 위임 통치하면서 일본이 확 커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실패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민족주의를 알고 있는데, 이 민족 자결을 알고 있는데, 이 민족 자결주의가 2차 대전에서 다시 발효가 됩니다. 2차 대전에서 미국과 영국의 중심이 된 연합국이 승리를 하죠. 2차 대전을 하기 전에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합니다. 오스트리아에 자기들의 나치당을 만들어서, 이 나치당은 뭔가 하면은, 지금 북한 노동당이 지금은 별로 못하지만은 노태우 정부 때까지, 김영삼 정부 때까지요, 이 북한 노동당 비슷하게 남조선 노동당을 만들어서 여기를 노동당이 지배하는 나라로 만든 다음에 북한에게 병합하는 그런 노력을 굉장히, 그게 이제 지하당입니다. 대한민국에 숨어있는 북한 지하당인데, 독일이 나치가 이끄는 히틀러가 있을 때 그 나치당이 있는데 오스트리아에도 나치당을 만들어요. 그 나치당이 선동을 해서 권력을 진 다음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독일에
합병하자 이렇게 결정해서 그때 주민투표했는데 99% 지지율이 나옵니다. 똑같이 체코에 주테텐란드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독일인들이 많이 사는데 거기에 나치당이 만들어져서 그들의 선동에 의해서 그 주민들이 주민 자결로 독일에 붙자라고 해서 체코가 주테텐란드를 넘겨줍니다. 오스트리아는 전체가 다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1차 대전에 패한 독일은 조그만 바이마르 공화국은 조그만 나라가 됐는데 나치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주테텐란드도 합병해 오스트리아도 합병해서 커지죠. 그리고 나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주변에 이제 나라들을 막 계속 먹어가죠. 전쟁 중에 합병을 먹어가면서. 그래서 미국이 이겼습니다. 따라서 다시 셀프 디터미네이션 오브 피플스 주민 자결주의에 의해서 독일의 전쟁 때 먹힌 나라들이 독립을 하고 또 오스트리아하고 주테텐란드도 이제 빠져나가죠. 주민들 결정으로 다 빠져나가게 하는. 독일을 아주 작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엔 헌장에 이 정신이 들어갑니다. 이 주민들이 결정하는 거다. 주권 재민에 따라서. 요거를 제일 잘 활용한 게 누군가 하면 푸틴입니다. 푸틴이 2012년인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점령했죠. 그 어떻게 했는가 하면 크림반도에 친러시아에게 게릴라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들이 크림반도에서 계속 내전을 활동을 해서 권력을 잡아요. 그 다음에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주민들은 겁이 나니까 우리는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하는 걸 찬성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국민투표를 또 합니다. 우리는 러시아랑 하나가 되는 게 돼. 그러면 이제 크림반도가 러시아 영토가 되는 거예요. 이 주민 자결주의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에 돈바스 지역에 두 개의 지역, 돈바스 지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지역을 지금 러시아가 점령했죠. 그 다음에 거기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두 개의 공화국을 세웠다가 그건 어떤 나라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러시아만 인정하죠. 벨라루시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두 공화국이 또 주민투표를 통해서 우리는 러시아와 하나가 되겠다 하니까 이게 러시아 영토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도 뺏기고 돈바스 지역도 뺏겨서 그게 다 러시아 영토가 됐어요. 그걸 지금 수복하겠다는 게 전쟁 목표인데 지금 잘 못하고 있죠. 자, 이렇게 푸틴도 주민 자결주의를 이용해서 자기네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요걸 이해한다면은 이 천영호 박사가 조선일보에 쓴 칼럼을 굉장히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천 박사는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나갖고 한 여러 가지 그때 이제 캠프 데이비드 합의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내용이 공동성명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한국과 미국, 일본은 다 지지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남북한 관계에서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못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중심이 돼서 남북을 통일하는데 그래서 자유로운 나라, 자유주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미국과 일본은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요거는 앞서서 그 전에 아베 총리도 살아있을 때 조선일보 조갑재 편집장과의 인터뷰에서 자유주의에 따른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규율하는 걸 지지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원칙을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일본이 견지한 겁니다. 일본은 대한민국에 의한 남북 통일을 지지하고 미국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한반도를 통일할 때 반드시 중요한 가치는 자유여야 된다. 다른 걸로는 미국도 일본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도 동의했기 때문에 지난 3월 1일절 기념사에서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3.1 정신의 완성이다 그랬고 외교부 업무보고를 그리고 바로 받았는데 그때도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북한 주민 한 명 한 명의 자유를 확대하는 통일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라는 기치를 내걸고 남북을 통일하겠다고 하는데 김정은은 지금 뭐냐? 작년에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그걸 한마디로 죽이면 남북 관계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 통일하지 말자. 그전까지는 북한이 민족 자주 평화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통일하자는 이게 통일 3대 원칙이었어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은 이 통일 3대 기념비도 없애버리고 통일 안 하고 서로 외교하지 말며 그냥 지내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북한은 통일 반대, 윤석열은
통일하자 이겁니다. 이것이 현상인데 그 다음에 이제 천 박사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이 주민 자결주의, The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of Peoples를 얘기합니다. 북한 주민들한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유를 주게 되면은 주자 이거야. 지금 북한 주민들은 독재를 받고 있잖아요. 압제를 받고 있으니까 그냥 눈치 보고 시키는 대로 하는데 그들이 우리처럼 지금 우리는 지금 정치한다고 선거 앞두고 각자 떠드는데 그렇게 자유를 주게 되면은 그들이 남한하고 통일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게 하자 이겁니다. 그게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인민의 자기 결정, 인민 자결주의입니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집어넣자 이거예요. 자유주의를 넣자. 그러면서 예로 드는 게 지금 독일하고 오스트리아는 2차 대전지하면서 다시 쪼개졌죠. 지금 두 나라 국민들이 서로 합치자고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합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스트리아는 독립을 하면서 영원히 중립국으로 있겠다. 다른 나라랑 동맹이나 병합이 되는 걸 거부 못하는 걸로 합의됐기 때문에 오스트리아하고 독일은 합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연합국들이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어려운데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독일하고 오스트리아는 같은 민족이지만 두 개 국가가 돼갖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나라 가서 취업도 하고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셀프 디터미네이션, 자기 결정이야. 그런 것처럼 이 자유가 들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통일되는 건 아니다. 근데 어쨌든 자유를 넣어줘 보면서 북한 주민들이 오스트리아, 독일처럼 별개 국가로 간다 그러면 그건 괜찮은 거고. 근데 지금 김정은이는 지 마음대로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가자가 이건 독재에 의한 거니까 그거 말고 주권 재민의 원칙에 따라서 북한 주민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 그래서 북한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유주의를 넣어주자 이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자유화는 북한 인민들이 북한 엘리트는 대학생들이라고 가장 좋겠죠. 그리고 민초들이 이제 깨어나야 되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하고 이렇게 일개미처럼 일벌처럼 일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일하고. 그러려면 자꾸 정보를 줘야 돼요. 세상은 이렇고 세계는 이렇게 돌아가고 옛날에 군주 국가 때는 시키는 대로 했지만 지금은 스스로 판단한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3대 세습하는 나라가 있느냐. 니들도 인민공화국인데 공화국은 그런 거 아니야. 그건 군주 국가야. 왕국이야. 아니야. 그리고 핵무장 어쩌고 겁주는 거는 너희들이 오히려 손해보는 거야. 지금 핵 안 쓰고 몇 개, 5개 나라만 핵 갖고 나머진 평화롭게 살려고 하는 거야. 이제 앙샹레지면 버려야지. 아까 말씀드렸죠. 프랑스 대혁명 때 때려 부순 거. 근데 지금 북한은요. 천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20년 12월 반동사상 문화백약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은 자기네 체제를 지키기 위한 법이야. 그러니까 앙샹레짐을 때려 부숴야 된다 이거예요. 이 법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사는지 자유화를 모르고 세계 정보를 모르니까 니들이 그런다. 앙샹레짐을 잡아야 된다. 잡도록 이걸 넣어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넣어주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방송이다. 신문은 구체적이니까 어렵고 이 방송을 듣는 도구만 있으면은 나머지는 소리로 날라오는 정보니까는 이 독재의 탄압을 피하기 쉽죠. 지금 북한에서는 중국산 저가 라디오가 많이 들어가 있고 TV도 많으니까 그러한 플랫폼에다가 우리가 정보를 쏴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요새 라디오 듣는 분들이 있나요? 저도 라디오는 몇 대 갖고 있는데 거의 안 듣죠. 근데 우리나라 라디오는 음질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이제 초단파 FM으로 날라오는 건데 FM 방송은 이 거리가 짧아요. 멀리 못 갑니다. 여러분들 저 자동차 몰고 운전하시면서 음악 라디오 들고 틀잖아요. 서울 좀 벗어나면 금방 소리 지지지 거리죠. 그게 FM이라서 그래요. 방송 그래서 그 지역 가면 그 지역 FM을 잡아야 들립니다. 근데 지방에 갈수록 방송이 적으니까 별로 들을 게 없지. 근데 AM 방송은 중파라서 굉장히 멀리 갑니다. 근데 AM 지금 방송 안 해. 음질이 안 좋아서. 그 남아도는 이 AM 방송 주파수를 이용해서 때리면 북한까지 가거든. 이렇게 때리는 방송이 KBS 제3방송, 한민족 방송인가 그런 방송들이 있어요. 그런 방송에서 AM 라디오는 북한에 많으니까 때리자 이거죠. 그렇게 해서 북한 주민들이 세상이 이렇구나. 이 정보화 시키자 이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제가 누차례 얘기했듯이 우리 광주 5.18 때 나온 노래가 님을 위한 행진곡 광주 출전가인데 저희가 대학 다닐 때보다 조금 선배들은 데모를 하려도 데모가가 없어서 훌라송을 불렀어요. 훌라는 훌라 하는 건 아니게 기독교 계통의 노래인가?
뭐 그쪽 노래들, 예. 갖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부르다가 이제 광주를 겪으면서 우리 스스로의 운동권 노래가 만들어진 게 님을 위한 행진곡, 광주 출정가라든지,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런 노래들을 이 K데모인데 K데모를 그게 광주를 민주화 운동으로 하려면 K데모를 갖고 북한을 민주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님을 위한 행진곡을 이북에 집어넣으라고 제가 계속 5.18 기관에 요구하고 촉구하는 거거든요. 그런 노래들이 들어가서 북한의 젊은 엘리트들이 딱 스크럼 짜고 나오면서 파쇼타도 산자에 따르라 목숨을 던지겠단 말이야. 광주 출정가, 평양 출정가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서 북한에서 이 자유주의 사상이 들어가게 되면은 앙샹 레짐인 김정은 체제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또 그들이 대한민국과 하나가 될지를 아까 말한 주민 자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해서 그렇게 된 경우는 자유주의에서 통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오스트리아, 독일처럼 적대적이지 않은 두 국가 관계로 지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걸 해야만, 그렇게 해야만 주변 국가들이 개입을 안 해요. 만약에 우리가 북진 통일을 군사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유엔에서 금지한 침략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미국의, 중국의, 일본의 공격을 받습니다. 근데 북한 주민들이 자기네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대한민국과 하나가 되겠다고 스스로 결정을 하면은 이건 주민 결정이기 때문에 아까 푸틴 양과랑 똑같은 얘기예요. 아무도 반대를 못 해요. 푸틴은 그래놓고 이제 군사력을 투입했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건데 우리 군사력 투입하지 않고 하자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천수석의 주 내용에서 아주 굉장히 좋은, 제가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정보원을 북한 자유화 운동의 기지로 삼자 이거죠. 지금 어쨌든 국정원법에 따라 대공수사권 국내 수사를 제한받으니까 그래 그거 회복하는데 애쓰지 말고 북한 자유화하는 주 임무를 국가정보원으로 하자라고 하는데 제가 앞선 방송에서 다가오는 3월 26일이 천안함 사건 일어난 날이죠. 지금 천안함 사건 그 기념식을 평택에 있는 이함대에서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 참석한 가운데. 그런데 이 천안함 사건은 대청도하고 이제 백령도 사이에서 일어난 거죠. 근데 지금 확인이 안 됐지만은 제가 엊그저께 북한의 무인기가 서해 5도 쪽으로 침투했다가 돌아갔다라고 그랬습니다. 북한이 아마 연평도 천안함 사건 앞두고 이쪽을 염탐한 거 아닌가. 우리가 어떻게 하는데 우리가 평택에서 했으니까는 이제 뭐 위해를 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 방송을 하면서 북한이 뭔가 도발만 하면은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자 라는 주장을 강하게 폈습니다. 대북 심리전을 할 준비나 돼 있나고 물어봤더니 우리 군은 준비를 다 해놨어. 장비하고 다 갖춰놨어. 다 복원해놨어. 사람들도 있어. 하게 되면 바로 날아갈 수 있어. 쏠 수 있어요. 근데 못합니다. 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때문에 못합니다. 남북관계 발전법. 일명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입니다. 참 이 법이 처참합니다. 아까 천영호 수석이 얘기한 북한 자유화 운동도 이 법 때문에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이 법은요, 남북관계의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발전은 자주평화 민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하고 우리하고 박정희, 김일성 시절에 합의했던 게 민족 자주 평화 3대 원칙인데, 민족이 민주로 바뀐 거 외에는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이 법에서는요, 살포가 무엇이고 전단이 무엇이다는 정의가 되어 있는데, 뭐 그건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 만들었다고 봐야 되죠. 이게 시간 그렇게 되는데 결정적인 문제는 뭔가 하면요. 문재인 정권 때 24조에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면서 1.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하지 마라. 2.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 매개물, 게시물을 게시하지 마라. 3. 전단 등을 살포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고요. 25조에서 위 24조를 위반한 자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된 게 이제 2020년 이렇게 범칙 조항이 들어갔는데 이때
이게 이제 2018년에 북한이 굉장히 위협을 가하다가 2017년에 문재인 정권 때, 그런데 2018년에 판문점에서 문재인하고 김정은이가 만나고, 그 다음에 또 9월 달에 또 문재인이가 이북 가서 만나고 그러잖아요. 2019년에, 18년에 그래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싱가포르에서 만나고 잘 되는 것 같다가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에서 딱 만나면서 트럼프가 김정은을 박살내면서 하노이 노딜을 하죠.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가 다시 보자 그래서 6월 달에, 19년 6월 달에 판문점에서 만났는데 또 박살을 냅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이제 김정은이가 아이씨, 안 되는 걸 알고, 미국하고 어떻게 해본다는 게 안 되는 걸 알고 그 책임을 문재인한테 떠넘기면서 뭐 삶은 소대가리 특등 모조리 막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여정이가 갑자기 나와서 이 대북 전단을 그때 뿌리려고 한 사람들이 박상학 씨 뭐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럼 뭐 공격하겠다 어쩌고 막 방방 뜨니까 이렇게 벌칙 조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김여정 하명법 일명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된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 군도 준비를 지금 9.19 군사합의 다 깨졌다고 서로 남북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법이 그 후에 요 조항들이 위헌이다라는 판결은 나왔어요. 처벌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렇지만 기본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또 우리가 북한에 정보를 보내려면 확성기 방송도 해야 되고 시각 게재물도 해야 되고 전당도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천영호 수석이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이 이 법에 의해서 막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북 발전법 이 법이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북한의 자유주의를 넣어서 북한은 이 자유주의가 들어올까 봐 지금 굉장히 철저하게 틀어막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천영호 수석의 칼럼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앙샹 레짐하고 프랑스 대혁명하고 미국 독립전쟁을 얘기했고 1차 대전, 2차 대전을 말씀드렸고 민족 자결주의는 사실 주민 자결주의라고 말씀드렸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이 1차 대전 직전에 독일 제국과 같이 동맹을 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쪼개진 사실. 또 그러한 독일이 1차 대전 끝나고 다시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고 주테텔란트를 합병해서 제3제국이라 그러죠. 그때는 공화국인데도 그냥 제국으로 불러줍니다. 그것이 2차 대전 끝나고 다시 주민 자결주의에서 쪼개져서 지금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같은 민족인데 별개의 국가로 지낸다. 그건 자유주의에 의한 결정인데 우리 똑같이 남북이 통일되려면 북한이 자유화되고 자유에 의해서 스스로 결정해서 남북이 같이 살자 그러면 전 세계가 인정하는 통일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별개 국가로 독일 오스트리아처럼 평화롭게 지내면 되는 거고 전쟁으로 해서는 통일은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노태우 정부 때 만든 것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만 민족주의에 의한 통일을 한다 그랬는데 이게 북한이 주장했던 조국 통일 3대 원칙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이거를 지금 김영호 씨가 이끄는 통일부가 버리고 새로운 통일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천영호 수석이 쓴 이글과 같은 자유에 기반한 통일입니다. 이게 캠프 데이비드 협정하고도 정신하고도 통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 이해되십니까? 상당히 국제정치학 공부하게 되면 이게 뭔 뜬구름 잡는 소리야 그런데 바로 우리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천영호 수석께서는 국방비의 1%만 이러한 북한 활용해서 북한 자유화 운동을 해도 큰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글쎄 그 1%만 해도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는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천영호 수석의 칼럼을 보시면서 제 방송 들으면 좀 이해에 도움이 될 겁니다. 생각을 가다듬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